불안한 요소가요. 이제 예. 기존 구구 아스팔트 태극기 어르신들만이 아니라 요번에 폭동에 가담한 폭도들도 그랬는데 젊은 개신교 신자들이 꽤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한남동 그 대통령 관저 부근에서 집회할 때도 예. 그 사람들이 막 용감하게 막 간증처럼 증언도 하고 이런 모습, 물론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결합하고 있는 건 아니고 비록 소수지만 이거 상당히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광신과 극우가 예. 만나면 유럽 같은 데서 보면 굉장히 위험해지기도 하잖아요. 테러가 폭도로 벌어지죠. 변하죠. 네, 테러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폭도. 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요 현상을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해 주고, 예전에 저도 참 궁금하면 못 찾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 하늘공기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허경영 집회하는데 네네. 제가 거기 갔다가 제가 쫓겨나왔습니다. 경호원들한테. 공중부양을 한다는데 두 다리를 다 드는 게 아니고 한 다리 들었다 교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어떻게 공중부양이야? 나도 할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일어서서 하니까 저 사람은 저 사탄이라고 내보내라 해가지고 제가 3명한테 들려서 나왔는데 그때도 보면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뭐 이렇게 뭐 좀 취업이 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으로 좀 불안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약간 미래가 불투명할 때, 이럴 때 젊은 층들은 많이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사이비 종교나 이런 데 빠지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 어떠한 정상적인 종교라면 이 사람들을 갖다가 당신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다. 그럼 아니면 적성이나 노력이 부족했으면 다른 길을 찾아봐라 이렇게 안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이비 종교의 특징은 제가 일단 수사를 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네 잘못이 아무것도 없어. 다 다른 사람 잘못을 돌립니다. 그리고 사이비 종교 교주는 항상 뭐냐면은 돈과 권력을 지고자 하는 게 사이비 종교 교주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때려야, 누구를 갖다가 없애야 나한테 지금 현재 반대측 권력에서 돈과 권력을 주는지 압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정신적으로 그걸 해가지고 요쪽 이 사람들 치는 일을 시키는 거죠. 지금 딱 보면은 정광훈 목사가 하는 게 딱 그 상태거든요. 근데 그 젊은이들은 전광훈에 의해서 소모되는 거 아니에요? 소모되는 일종의 거죠. 소모품처럼. 소모되는 것도 모릅니다. 근데 저 얼마나 무서웠었냐면 그 키세스단 나왔던 그 전날 이제 예. 그 한남동에 다 모이지 눈 많이 않습니까? 오기 전날. 그때 네. 아마 저쪽 그 구구 단체들도 집회를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은 해산에서 나오는 여기 이제 들어가는 이런 과정인데 젊은 친구들이 이제 자기들은 이제 인도로 걸어가고 있고 이제 우리 쪽 같은 경우는 차도로 이제 교통 통제해 주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뭐랄까요, 징후의 눈빛으로 요구를 해야 돼요, 젊은 친구. 예. 욕? 예. 쌍욕이요? 예, 그쵸, 쌍욕. 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60, 70대 노인분들은 그냥 이재명 구속 뭐 이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체포 그럼 여기 이재명 뭐 체포 이런 식이었는데 거의 쌍욕을 하면서 눈을 부라리면서 거의 진짜 저기에 차서 계속 그 욕을. 근데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눈이 돌아갔다 이런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이라도 건들면 싸움을 걸 것처럼 하는 행동인데 이게 제가 가스라이팅 당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딱 그런 거거든요. 논리가 쟤들은 좌파고 간첩이야. 우리는 우파고 애국이야. 이 구도의 가스라이팅을 계속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죽여도 되는 간첩, 그 사탄과 같은 자들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60, 70대가 되면 예를 들면 이제 반공적인 어떤 프레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들은 그런 것도 없었던 사람인데 완전히 가스라이팅이 돼서 그냥 그야말로 죽여야 될 자들처럼 쳐다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어떤 극단적인 사고가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테러나 폭동 분자로 바뀔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요 부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내란의 주범만이 예.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란 사태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오히려 약간 좀 확산되는 느낌의 젊은 광신도까지 연결되면 이거는 내란을 해결하는 게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근원적인 대책도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그 근원적인 걸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건 뭐 사회학적으로 무슨 뭐 사회경제적인 뭐 불평등을 없애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반적인 예를 들면 지금 추세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요. 우리 한국, 그러니까 전 세계, 그러니까 2023년도에 전 세계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지금 여론조사 기관인데요. 갑자기 지금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 조사를 했더니 한국 같은 경우가요. 소위 권위적인 독재자형의 리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2017년 여론조사에 비해서 10%가 늘었어요. 네. 우리나라 조사를 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
내 인생 자체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는데 이 불안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정치권은 신뢰할 수 없고 그러니 적어도 이런 어떤 정치권이 아닌 누군가가 등장을 해서 그냥 옛날 과거의 박정희처럼 밀어붙이는 방식을 통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사유 방식,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늘어나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토양이 어디냐? 소위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토양 속에서 확대되고 있고 그들에게는 제가 볼 때 이건 현실세계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은 예를 들면 속죄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속죄를 통해서 소위 천국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사탄들을 벌하는 것이 자기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방식들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나이가 드신 분들 상관없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들의 존재감 자체를 절멸시키는 거, 없애는 것. 과거에 나치가 했던 방식의 사유 방식들이 계속 지금 움트고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60, 70대 방공 이념이나 이거는 이념 차이거든요. 6.25 때 공산주의를 경험해봤던 분들이 저건 안 된다, 저건 지금 된다. 그런 사람 별로 예. 없어요. 60, 70대도 경험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인데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히틀러가 2차 대전에 나치를 동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첫째는 심각한 나라 혼란 상황이었습니다. 둘째는 경제적인 대공황, 궁핍이고 세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이 팽창되어 있었죠. 이걸 갖다가 모아가지고 밖으로 빼내는 거거든요. 야, 너희가 지금 못 먹고 헐버리고 굶주린 것은 저 제국주의자 거대 국가들이 유럽 국가들이 우리한테 전쟁 배상금을 무리하게 물리기 때문이야. 똑같은 정광훈 목사도 한번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직장 힘들죠. 일자리 힘들죠. 먹고 살기 힘들죠. 저 좌파 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전부 다 자기들끼리 독식하고 있으니까 힘든 겁니다. 저거 싹 뭉개버리면은 여러분 일자리 넘쳐나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그냥 긴가민가 해요. 그러다가 어떡하냐?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어떤 심정이 있거든요. 잘못을 내 탓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사회 탓, 남 탓으로 돌리면 내가 위안을 받거든요. 그 위안을 주면서 어떡하냐? 이걸 갖다가 폭력으로 분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참 이거는 정말 이거는 세상 이런 걸 선동하는 거는요. 세상에서 최악의 범죄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선동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범죄의 길, 악의 길로 빠뜨려 가지고 자기는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으로서 소위 말하는 대장 노릇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사람이 아니죠. 그 국가형벌권이라는 게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사실 이런 내란 사태에서는 좀 단호하게 국가의 기강을 보일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특히 폭동 사태에서는. 그렇죠. 저도 솔직히 그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면서 예전에 이제 국가국권력이 강하다 하는 것은 국가국권력이 강하다는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솔직히 위에서 권력으로 찐 누른다 이래 봐야 되거든요. 이제는요 SNS 발달되고 모든 게 발달돼 가지고 국가 권력을 짓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상목 대행도 자기도 어느 정도 사회를 경험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최상목 대행은 아직도 지금 자기의 사고 방식이 나는 경제부총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엄연한 며칠을 하든 몇 달을 하든 엄연한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 권한 대행이면은 대통령 권한대답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사회를 갖다 안전을 회복하려면은 엄격한 법의 잣대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천명해야 됩니다.